어머, 냄새나. 어디서 썩은 내 나는 거지가 들어왔어.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예비 시어머니는 사돈어른의 정강이를 뾰족한 구두굽으로 걷어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먹다 남은 잡채 접시까지 집어던졌죠. 주제 파악이나 하고 살아. 어디서 감히 우리랑 겸상을 해? 당장 안 꺼져?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짓밟은 그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자기 남편 회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룹 총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의 오만한 발길질 한 번이 불러온 한 집안의 처참한 몰락과 청소부 회장님의 품격 있는 참교육.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뒤집혔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심장부 상위 1%만 출입한다는 최고급 한정식 식당 아리랑의 BVIP룸.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거운 정적을 깨고 예비 시어머니 박영숙의 날카로운 고성이 룸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군요. 지배인, 당장 이리로 좀 튀어와 봐요. 어머 세상에,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죠, 지금? 영숙이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은수저를 집어들더니 마치 썩은 벌레라도 잡은 듯 손가락 끝으로 달랑거리며 흔들어댑니다. 온몸을 휘감은 명품 보석들이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번쩍거리지만 잔뜩 찌푸린 미간 때문에 그 화려함이 오히려 독살스럽게 느껴지네요. 헐레벌떡 달려온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사모님,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무엇이?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요? 여기 물컵에 물자국 남은 것 좀 보라고요. 내가 이래서 강북 쪽 식당은 물이 안 좋아서 안 온다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장사를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친구들한테 여기 위생 엉망이라고 소문 한번 쫙 내줘요? 영숙이 혀를 차며 물컵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습니다. 지배인이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자 영숙의 불똥은 곧바로 맞은편에 앉아 숨죽이고 있는 예비 며느리 김지은에게로 튀는군요. 예, 너는 뭘 그렇게 멍하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보고만 있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불쾌해하면 너라도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야 할 거 아니야. 하여간 곰 같은 것하고는 눈치가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지 원. 지은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지만 감히 대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어휴,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죄송하다는 말만 벌써 12번째다. 지겹지도 않니? 옆에 앉은 예비 신랑 이민주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군요. 참다 못한 지은이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소매를 살짝 잡으며 애원하듯 입을 엽니다. 저기, 민준 씨, 아버지가 곧 도착하실 거예요. 게임은 잠시만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보고 계시는데. 지은의 간곡한 부탁에도 민주는 귀찮아 죽겠다는 듯 인상을 팍 쓰며 지은의 손을 탁 쳐내버리죠. 아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 금방 끝난다고. 이 판만 깨면 레벨업이란 말이야. 그리고 장인어른 되실 분은 시간 개념을 어디 국끓여 드셨나? 지금 약속 시간에서 20분이나 지났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민준이 투덜거리며 스마트폰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립니다. 영숙이 기다렸다는 듯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비아냥거리는군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우리가 어떤 집안이니? 우리 민준이가 너랑 결혼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에서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우리를 기다리게 해? 내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기본 예의가 없니? 혹시 우리 무시하는 거니? 아닙니다, 어머니. 절대 그럴 리가요. 아버지께서 현장 일을 마무리하시느라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현장 일? 아, 뭐 노가다 10장이라도 되나 보지. 쯧쯧. 수준하고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그 아비의 그 딸이라니까. 영숙의 남편이자 중소건설사 대표인 이성우는 아내의 드센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은 땀만 뻘뻘 흘리며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는군요.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자꾸만 목을 조여오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불안한 눈빛을 보냅니다. 여보,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사돈 될 사람이 이렇게 늦는데 화도 안 나요? 당신이 그렇게 물러 터지니까 밑에 직원들도 당신을 우습게 아는 거 아니에요. 가장이 체면이 있어야지, 원. 성훈이 깜짝 놀라며 물컵을 내려놓고 더듬거립니다. 아, 아니. 오시겠지. 차가 막힌다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룸의 문이 벌컥 열리며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립니다. 헐레벌떡 들어선 사람은 지은의 아버지 김만석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상견례 자리에 어울리는 정장 차림이 아니군요. 형광색 야광띠가 둘러진 낡은 청소조끼에 무릎이 다 늘어난 펑퍼짐한 작업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바지 밑단에는 시커먼 흙탕물이 튀어 얼룩덜룩하고 신고 있는 낡은 등산화에서는 진흙 덩어리가 툭툭 떨어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네요. 심지어 만석의 한 손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걸레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영숙이 만석을 보자마자 의자 뒤로 물러나며 기겁을 하죠. 아, 뭐야? 당신 누구야? 여기 직원 관리 안 해요? 지배인, 어디서 냄새나는 거지가 들어왔어. 당장 안 내보내. 영숙이 손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부채질을 해댑니다. 만석이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쓱 닦으며 사람 좋게 허허 웃는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옷을 못 갈아입고 왔네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지은이 애비 되는 김만석입니다. 만석의 말에 룸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싸늘한 정적이 흐릅니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만석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네요. 하? 지은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야? 저분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아니 무슨 청소부를 아버지라고 데려와? 우리 집안 무시해? 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습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며 목소리가 떨리는군요. 아빠, 도대체 왜 이러고 왔어?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지.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이게 뭐야? 만석이 딸의 손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토닥이며 멋쩍게 웃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오는 길에 건물 로비에서 오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거 치우느라 늦었어. 사돈 어른들 기다리시는데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시간 맞추려다 보니 이 꼴로 왔구나. 이해해다오. 만석이 들고 있던 대걸레를 구석에 세워두고 성훈과 영숙 쪽으로 다가갑니다. 만석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네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초면에 결례를 범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영숙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자신의 명품 샤넬 가방을 낚아채듯 들어서 등 뒤로 숨기는군요. 어머 어머, 이봐요. 가까이 오지 마요. 냄새 옮아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쓰레기 냄새를 풍기면서 상견례를 와. 기본 상식도 없어요? 성우는 아까부터 아무 말 없이 만석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운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네요. 그는 만석의 얼굴과 땀에 젖은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목에 차고 있는 낡은 가죽 시계를 번갈아 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 기억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 떠오를 듯 말 듯하죠. 성운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식탁볼을 꽉 움켜쥡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분이 왜 이런 꼴로. 만석은 영숙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려 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만석이 손을 뻗자 영숙이 악을 쓰며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듭니다. 이봐요. 그 더러운 손 치워. 어디 감히 우리 식탁 위로 손을 올려. 재수 없게. 당장 그 손 안 치워. 착. 영숙이 뿌린 물이 만석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하는군요. 만석의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형광색 조끼를 적십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 앞을 가로막네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영숙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이번에는 앞에 놓인 잡채 접시를 집어들죠. 그녀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립니다. 비켜. 너도 똑같은 것들이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 물을 흐려. 내가 이 결혼 처음부터 반대했지? 청소부 딸년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네가 감히 우리 민준이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우린 로열 패밀리야. 너네 같은 천박한 것들이랑은 숨쉬는 공기도 다르다고. 영숙이 잡채 접시를 만석을 향해 힘껏 던집니다. 접시가 만석의 가슴팍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와장창 깨지네요. 기름진 당면과 시금치, 당근이 만석의 옷과 바지에 지저분하게 들러붙습니다. 만석이 허탈한 표정으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군요. 민주는 이 상황이 창피한지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짜증을 냅니다. 아,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네. 엄마 적당히 좀 하고 나가요. 사람들 보잖아.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이것들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야, 안 나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꺼지라고.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밥을 같이 먹자고 들어와? 영숙이 또각거리는 힐소리를 내며 만석의 코앞까지 다가가 삿대질을 해대네요. 만석이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으며 영숙을 응시합니다. 지금까지 순박해 보이기만 했던 만석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납니다. 사부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요. 사부인? 누가 당신 사부인이야? 닥쳐. 어디서 훈계질이야. 영숙이 악을 쓰며 뾰족한 구두굽으로 만석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차네요. 흑. 만석이 짧은 신음과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부둥켜 안는군요. 아빠, 괜찮아? 아빠, 일어나봐. 흑흑.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때리기까지 해요. 영숙은 바닥에 쓰러진 만석을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낍니다. 영숙이 허리에 손을 얹고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치죠. 엄살 피우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나가. 경비 부르기 전에 제 발로 기어나가란 말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던 성훈이 만석의 정강이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는군요. 으악, 안 돼. 성훈의 비명에 영숙과 민준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봅니다. 성훈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성훈이 벌떡 일어나더니 양손으로 무거운 대리석 식탁의 가장자리를 잡네요. 성훈의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릅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미쳤어요? 영숙이 당황하여 묻지만 성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쓰러져 있는 저 노인 자신의 회사 목줄을 쥐고 있는 MK그룹의 실소유주 김만석 회장만이 보일 뿐이군요. 성훈이 온 힘을 다해 식탁을 들어 올립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식탁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뒤집힙니다. 식탁 위에 차려져 있던 수십 가지의 고급 요리들과 도자기 그릇들이 영숙과 민준의 머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네요. 뜨거운 갈비찜 국물과 시뻘건 김치 국물이 영숙의 명품 원피스를 붉게 물들이고 민준의 머리 위로는 끈적한 샐러드 드레싱이 흘러내립니다. 루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음식물을 뒤집어 쓴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노려봅니다.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돌았어? 노망 났어? 영숙이 달려들려 하자 성훈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아내를 막아서며 고함을 칩니다. 닥쳐. 이 무식한 여편네야. 입 닥치라고. 네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린 이제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네가 우리 집안을 도륙을 내는구나. 성훈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지네요. 성훈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는 바닥으로 뛰어들어 만석의 앞으로 기어가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성훈은 엎어진 밥상물들을 밟고 지나가 바닥에 쓰러진 만석의 앞으로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는군요. 바닥에 흥건한 갈비찜 국물과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성훈의 양복 바지를 적시고 찌르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훈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하네요. 이마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집니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처가 눈이 삐어서 회장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영숙과 민주는 가장인 성훈의 기이한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봅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가 냄새나는 청소부 앞에서 개처럼 엎드려 비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니까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소리칩니다. 여보, 당신 진짜 미쳤어? 회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냄새나는 노인네가 무슨 회장이야? 당신 더위 먹었어? 성훈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노려보며 고래고래 악을 씁니다. 닥쳐. 이 무식한 여편네야. 제발 그 주둥이 좀 닥치라고.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우리 회사 원청인 MK건설의 김만석 회장님이시라고. 네가 지금 대한민국 재계서열 12 회장님한테 물을 뿌리고 발길질을 한 거야. 성훈의 절규에 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군요.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깨진 그릇 조각 위로 주저앉습니다.
민준 역시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입을 떡 벌립니다. MK건설이라면 자신들의 회사 매출 90%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이자 하늘 같은 원청 기업이니까요. 뭐라고요? MK 회장님? 그때였습니다. 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호텔 총지배인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룸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옵니다. 총지배인은 엉망진창이 된 룸의 풍경에 잠시 당황하더니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만석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옵니다. 총지배인은 만석의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하네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직원들 보고를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입니까?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총지배인의 태도로 만석의 정체가 확실해지자 민주는 공포에 질려 식탁볼을 붙잡고 벌벌 떱니다. 영숙은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며 자신의 목을 감싸주는군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벌레 취급하며 발길질을 했던 그 청소부가 진짜 회장님이라니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일 겁니다. 만석은 총지배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만석은 젖은 조끼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양념을 닦아냅니다. 그의 표정에서 조금 전까지의 순박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냉혹한 기업 총수의 얼굴만이 남아있네요. 만석이 싸늘한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성훈과 넋이 나간 영숙을 내려다보며 입을 엽니다. 이사장, 자니가 내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 그래서 내가 자네 집안이 어떤지, 내 딸이 시집가서 고생은 안 할지 직접 확인하러 온 걸세. 그런데 오늘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었군. 성훈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합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아내가 원래 심성은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잠시 실성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제발요. 심성? 지나가던 개가 웃겠군.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벌레 취급하고 물을 뿌리고 발길질을 해? 그게 자니가 말하는 착한 심성인가? 만석의 호통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만석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우리 MK건설과 자네 회사의 모든 계약은 파기하겠네. 그리고 내 딸과 자네 아들의 혼사도 없던 일로 하지. 감히 내 금지옥엽 같은 딸을 이런 천박한 집안에 보낼 수는 없지 않나? 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만석의 구두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계약을 파기하시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회사가 부도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빕니다. 만석은 더러운 오물이 묻은 성훈의 손을 매몰차게 발로 차버립니다. 성훈이 뒤로 나뒹굴자 만석이 혀를 차며 말하네요. 자네 아내가 그랬지?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그 말 그대로 돌려주겠네. 주제 파악 좀 하게. 내 딸과 나를 모욕한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거야. 만석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룸을 빠져나갑니다. 지은은 나가기 직전 민준을 돌아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민준은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이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을 짓는군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하지만 지은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만석과 지은이 나가고 총지배인과 직원들도 혀를 차며 룸을 빠져나가자 룸 안에는 성훈의 가족만 남겨집니다. 정막이 흐르던 룸 안에서 성훈이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 듯이 영숙에게 달려듭니다. 성훈이 영숙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짐승처럼 울부짖네요. 이 여편네야. 네가 기어이 사고를 쳐?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사람 겉만 보고 무시하지 말라고. 네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집안을 네가 말아먹었어.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영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흔들리다가 갑자기 악을 쓰며 반박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회장이란 사람이 왜 거짓골을 하고 와서 사람을 헷갈리게 해? 이건 사기야. 그 영감탱이가 우리를 속인 거라고. 아직도 주둥이가 살아있어? 네가 MK 회장님 정강이를 걷어찼어. 내일 당장 회사 문 닫게 생겼는데 사기 타령이 나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어.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성훈이 영숙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영숙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민준아, 네가 가서 지은이 좀 잡아봐라.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고 엎어진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아까 그만하라고 했잖아.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회사 망하면 내 카드는? 내 차는? 이제 어떡할 거야. 민준이 어린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징징거립니다.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는 성훈 가족의 모습은 바닥에 뒹구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추악해 보이네요. 한편 복도를 걸어 나오던 만석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법무팀이랑 회계팀 소집해. 내일 아침에 뜨자마자 이성훈 사장 회사랑 맺은 모든 하청 계약 파기하고 자금 회수 들어가. 그리고 그 회사 비리 장부 털어서 국세청이랑 검찰에 넘겨.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버려. 만석은 전화를 끊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지은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만석이 거친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하네요. 울지 마라 지은아. 똥 밟았다고 생각해. 아빠가 미안하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품에 안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빠 덕분에 사람 거르는 법 배웠어. 고마워 아빠. 만석과 지은이 탄 검은색 세단이 호텔을 빠져나가고 호텔 2층 룸 창가에서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성훈의 절망적인 눈빛만이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성훈은 창문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피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식당 직원들이 들어와 난장판이 된 룸을 치우기 시작하고 성훈 가족은 쫓겨나듯 식당 뒷문으로 내몰리는군요. 화려했던 상견례의 끝은 비참한 몰락의 서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훈의 회사 사무실에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검은 양복의 사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과 채권단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 뭉치를 압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군요. 책상 위에는 압류를 알리는 빨간 딱지들이 흉물스럽게 붙어 있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지만 아무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장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이성훈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네요.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숙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악을 쓰고 있군요. 그녀는 조사관의 팔을 뿌리치며 핏대를 세웁니다. 이거 안 나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MK그룹 회장 사돈 될 사람이야. 감히 어디에 손을 대? 이거 다 불법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조사관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영숙을 밀쳐냅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MK그룹에서 고소장 접수되고 계약 해지 통보 내려왔어요. 지금 사돈이 아니라 사기 및 업무방해 피의자 신분이라고요. 뭐, 피의자? 웃기고 있네. 그 노인네가 우릴 속인 거야.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당하나. 영숙은 분에 못 이겨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도끼를 품은 거미처럼 빠르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자극적인 이슈를 다루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게 제보 메일을 보내는 것이죠. 대기업 회장의 두 얼굴, 서민 가족을 상견례장에서 폭행하고 갑질로 회사를 부도내다. 영숙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양 교묘하게 편집된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네요. 댓글창에는 대기업의 횡포를 비난하는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죽으란 법은 없지. 네가 날 건드려? 여론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줄게. 같은 시각 MK그룹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김만석 회장은 뒷짐을 지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고 책상 위에는 영숙이 퍼뜨린 악의적인 기사들이 태블릿 PC 화면에 떠 있군요. 똑똑 정중하지만 힘있는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들어선 사람은 185cm가 넘는 큰 키의 칼로 벤 듯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슈트가 그의 냉철한 성격을 대변해주는 듯 하네요. 그는 MK그룹 법무팀장이자 만석의 최측근 해결사인 강도진입니다. 도진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회장님, 예상대로 박영숙 씨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허위 사실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주주들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석이 천천히 몸을 돌려 도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글픔이 서려 있군요. 도진아, 사람이 어찌 저리 악할 수가 있나? 내 딸을 욕보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으로 나를 매도하려고 해. 도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납니다. 그는 만석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는 인물로 만석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는 MK의 사냥개와도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버리겠습니다. 도진은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어 보입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영숙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음을 직감할 수 있네요. 식당 CCTV 원본 확보했습니다. 음성까지 완벽하게 녹음된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성훈 사장의 이중 장부와 탈세 내역, 아들 이민준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까지 모두 정리 끝났습니다. 터뜨릴까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짧고 굵게 지시합니다. 시작해. 더 이상 자비는 없다. 1시간 뒤 MK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주요 언론사에 긴급보도 자료가 배포됩니다. 충격 단독 상견례 갑질 사건의 진실, CCTV 원본 공개. 영상 속에는 박영숙이 만석에게 물을 뿌리고 잡채 접시를 던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질이 어찌나 선명한지 영숙의 일그러진 표정과 민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는군요. 특히 만석이 정중하게 인사하는데도 정강이를 걷어차는 장면에서는 보는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영상을 본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갑질 회장이라며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폐륜 가족, 악마 시어머니라며 영숙을 맹비난하기 시작하네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영숙 만행이 오르고 그녀의 신상이 인터넷상에 낱낱이 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집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영숙에게 다시 한번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듯 현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문 열어. 경찰입니다. 박영숙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영숙이 화들짝 놀라며 인터폰을 확인합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그 뒤에 서 있는 싸늘한 표정의 강도진이 화면 가득 보입니다. 영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신고한 거 조사하러 왔어요? 도진이 영숙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비속고 웃음을 흘립니다. 도진이 품에서 고소장을 꺼내 영숙의 눈앞에 들이미는군요. 박영숙 씨, 당신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특수폭행, 그리고 무고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올린 그 글이 당신 발목을 잡았네요. 뭐? 체포? 누가 누굴 체포해? 이거나. 난 억울해. 우리 회장님이 날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영숙이 발악하며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으려 하자 도진이 눈짓을 보냅니다. 경찰관들이 영숙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웁니다. 철컹 차가운 금속음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영숙은 그제야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눈을 까짓고 거품을 무는 신용을 하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연기를 시작하네요.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죽여요. 내 심장, 나 심장병 있어. 바닥에서 펄떡거리는 영숙을 보며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찰에게 말합니다. 쉬하는 겁니다. 그냥 끌고 가시죠. 아프면 유치장에서 의사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민준이 뛰쳐나옵니다. 민준은 수갑을 찬 어머니와 경찰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도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네요. 조금 전까지 엄마 뒤에 숨어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기요, 변호사님, 아니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지은이한테 잘 말해서 오해 풀게요. 네,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요. 도진이 혐오스럽다는 듯 민준의 손을 구두 끝으로 밀어냅니다. 도진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민준의 얼굴에 던집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민준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결혼? 꿈 깨십시오. 그리고 이건 당신이 MK 하청업체 법인카드로 강남 유흥업소에서 쓴 내역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추가입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네, 횡령이라니요. 그건 아빠가 쓰라고 준 건데. 아버님도 지금쯤 회사에서 체포되셨을 겁니다. 온 가족이 유치장에서 상봉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도진의 말대로 같은 시각 회사에 있던 이성훈 역시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성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해댈 뿐이군요. 도진은 경찰차에 질질 끌려가는 영숙과 민준을 뒤로하고 지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다르게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 있네요. 아가씨, 접니다. 네,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회장님 곁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은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려오고 도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기는 심판받았지만
상처받은 만석과 지은의 마음이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진은 다짐합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회장님과 지은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기꺼이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을 지키겠노라고. 폭풍이 몰아친 뒤에 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성운 가족이 살던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어둠만이 짙게 깔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MK그룹 본사 기획조정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군요. 이곳은 회사의 두뇌이자 심장이라 불리는 곳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명찰을 달고 책상 앞에 앉은 지은에게는 이 풍경이 그저 무겁게만 느껴질 뿐이네요. 지은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씨름하느라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강도진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팔짱을 낀 채 서슬퍼런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군요. 김지은 씨, 보고서 형식이 이게 뭡니까? 3페이지 재무제표 분석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틀리면 회사는 망합니다. 다시 작성하세요. 도진이 결제판을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합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도진을 올려다봅니다. 그녀의 눈가는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배움의 고단함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직 용어가 낯설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로 증명하세요. 회장님 딸이라고 봐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 정도 압박도 못 견디면 경영권 승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도진의 말투는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이면에는 지은을 누구보다 강하게 키워내려는 스승으로서의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래, 김지은. 너 할 수 있어. 그따위 놈들한테 무시당했던 거 생각해. 아빠 얼굴에 먹칠할 순 없어. 지은의 눈빛의 오기가 서립니다. 그 시각 블라인드 사이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뒷짐을 진 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군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두 젊은 남녀의 모습이 만석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허허, 녀석들. 제법 잘 어울린단 말이야. 도진이 저놈, 나한테 할 때보다 더 독하게 가르치네. 만석은 씁쓸했던 지난 상견례의 기억을 딸의 열정으로 씻어내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어느덧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도심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입니다. 지은은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회사 로비로 걸어 나옵니다. 도진이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보디가드를 자처하네요. 차가운 밤 공기가 지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줍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골목길 어귀, 가로등 하나가 껌뻑거리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음산한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군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옷은 며칠을 안 빤 듯 꼬질꼬질한 남자, 바로 이민준입니다. 그의 눈은 풀려 있고 손에는 다 마신 소주병이 들려 있네요. 힉, 지은아, 김지은. 민준이 혀 꼬인 소리로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듭니다. 지은이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도진이 순식간에 지은의 앞을 막아서며 민준을 노려봅니다. 도진의 넓은 등판이 지은에게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네요. 이민준 씨, 접근 금지 명령 떨어졌을 텐데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십시오. 도진의 서늘한 경고에도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킬킬거리며 웃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망상 속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비켜. 너는 뭔데 남의 여자 앞을 가로막아? 야, 김지은.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좀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은이 도진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 따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넌 우리 아빠 돈을 사랑한 거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리고 실수? 우리 아빠한테 발길질한 게 실수야? 더 추해지기 전에 가라. 내 눈앞에 띄지 마. 지은의 매몰찬 거절에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군요. 민준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광기를 뿜어냅니다. 뭐? 추해져? 야, 너희 아빠가 우리 회사 망하게 해서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았어. 내가 이대로 혼자 죽을 것 같아? 쨍그랑. 민준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전봇대에 내리쳐 깹니다. 날카롭게 깨진 유리병 조각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입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민준이 깨진 병을 치켜들고 지은을 향해 달려듭니다. 다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안 돼. 도진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지은을 감싸 안습니다. 민준이 휘두른 깨진 병이 도진의 손바닥을 깊게 그어버립니다. 푹 살이 찢기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집니다. 하지만 도진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성한 다른 한 손으로 민준의 팔을 꺾어 제압해버리네요. 와드득 소리와 함께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처박힙니다. 으악! 내 팔! 도진이 민준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쉽니다. 그의 오른손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아스팔트 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 지은이 사색이 되어 도진의 피투성이 손을 붙잡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본부장님,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떡해. 나 때문에. 흐흑.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민주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담을 퍼붓네요. 지은은 구급차 안에서 도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합니다. 피에 젖은 도진의 손이 지은의 눈물로 젖어 들어갑니다. 병원 응급실, 도진이 손바닥을 꿰매는 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살이 벌어진 상처를 바늘이 통과할 때마다 지은이 더 아파하며 몸을 떱니다. 처치가 끝나고 붕대를 감은 도진이 지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군요. 창백해진 그의 얼굴이 안쓰럽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손바닥 좀 찢어진 겁니다. 아가씨가 안 다쳤으니 천만다행입니다. 바보같이 왜 손으로 막아요. 피하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진짜 겁도 없어요? 지은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타박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마움과 애정이 묻어납니다. 도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일매일이 두려웠습니다. 내일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런 저를 거두어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은 제게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털어놓네요.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회장님과 아가씨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고. 아까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가씨가 다치는 걸 보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으니까요. 도진의 고백에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한 남자의 진심이 그녀의 가슴 속 깊이 파고듭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진의 품에 안겨 엉엉 웁니다. 도진은 성한 왼손으로 지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인으로 발전하는 순간이네요. 그런데 응급실 복도 모퉁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만석은 딸과 도진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낍니다. 만석이 비틀거리며 벽을 짚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머릿속에서 삑 하는 이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머릿속을 쓱쓱 지우는 듯한 몽롱한 기분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지은이가 누구더라? 찰나의 순간 만석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변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정신이 돌아온 만석은 식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하며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입에 털어넣는군요. 만석은 약통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알약 하나가 병원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만석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길고 짙어 보입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찾아온 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MK 호텔의 대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눈부신 샹들리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MK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일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김지은과 부회장으로 승진한 강도진의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식장 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군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웨딩 마치 연주가 시작되고 거대한 문이 열리며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만석이 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네요. 만석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그는 평생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현장을 누비던 자신의 거친 손이 딸의 하얀 장갑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에게 속삭입니다. 지은아, 우리 딸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아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은이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며 미소 짓습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시작인데 죽긴 왜 죽어. 나랑 도진 씨랑 아빠 호강시켜 드릴 건데.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만석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진이 늠름한 모습으로 만석을 맞이하네요. 만석은 딸의 손을 도진의 손에 넘겨주며 사위의 어깨를 단단히 잡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위에 대한 깊은 신뢰와 부탁이 담겨 있군요. 도진아, 내 보물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이야. 자네만 믿네. 도진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제 목숨보다 귀하게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지은 씨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보며 만석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싸는군요. 한편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의 노숙자 텐트촌.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공용 TV 앞에는 꾀재재한 몰골의 노숙자들이 모여 앉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무리 틈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는군요. 바로 1년 전 강남을 호령하던 사모님 박영숙과 사장 이성훈입니다. 영숙의 명품 옷은 온데간데였고 때에 절어 색이 바랜 등산복 점퍼를 입은 채 쪼그려 앉아 있네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수북합니다. 성훈 역시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잃은 눈동자로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지은과 도진의 화려한 결혼식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군요. 아나운서의 들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네, 지금 MK그룹의 외동딸 김지은, 양과 강도진 부회장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의 탄생이라고도 불리는 이 결혼식의 하객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화면 가득 행복해 보이는 만석과 지은, 도진의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우리 민준이가 저기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지.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렸어. 영숙이 땅을 치며 울부짖자 옆에 있던 다른 노숙자가 시끄럽다며 소주병을 던집니다. A씨, 조용히 좀 해. 잠 좀 자게. 남의 결혼식 보고 웬 청승이야. 성훈이 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악을 씁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분노가 뒤섞여 있군요. 그만 좀 해.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네가 그 사단만 안 냈어도 우린 지금 저 호텔 뷔페에서 밥 먹고 있었을 거야. 내 욕심이 우리를 이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뭐라고? 당신은 잘한 거 있어? 사장이란 작자가 눈치 코치도 없이. 으이구, 내 팔자야. 서로를 원망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은 TV 속 화려한 결혼식과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 시각 교도소 정문 앞. 철문이 열리고 까까머리의 한 남자가 두부 한 모도 없이 쓸쓸하게 걸어 나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민준입니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날카로운 인상으로 변해 있군요. 민준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나온 민준의 눈에 가판대에 꽂힌 신문 일면이 들어옵니다. MK그룹의 새로운 미래, 강도진, 김지은, 부부 탄생 대문짝만하게 실린 지은의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 민준은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털썩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깨진 유리 조각 위로 투명한 소주가 흘러내려 민준의 낡은 운동화를 적십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개자식이었다. 민준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해서 가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찾던 복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네요. 다시 화려한 결혼식장.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만석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만석에게 집중됩니다. 만석은 인자한 미소로 하객들을 둘러보며 입을 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딸아이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오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아 한 가지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지며 긴장감이 감돕니다. 만석이 도진과 지은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을 잇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MK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으로 제 사위이자 아들인 강도진 부회장을 선임합니다. 장내가 술렁이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도진과 지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깜짝 놀라 만석을 바라봅니다. 도진이 당황하며 만석에게 다가갑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정정하신데 은퇴라니요. 만석이 호탕하게 웃으며 도진의 등을 두드립니다. 아니야. 나도 이제 쉴 때가 됐어. 지은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 녀석들 재롱도 보면서 남은 인생 즐겨야지. 자네라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네. 내 짐 좀 덜어주게나.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천장에서는 금가루가 섞인 꽃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지은은 만석을 꼭 껴안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아빠 부끄럽지 않게 도진 씨랑 잘 살게. 그래, 내 딸. 사랑한다. 만석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섭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기 시작하네요. 번쩍, 번쩍,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의 빛이 만석의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속으로 터지는 플래시 불빛 속에서 만석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비틀거립니다. 머릿속에서 팅 하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들리더니 주변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집니다. 만석의 눈동자가 갈 길을 잃고 허공을 배회합니다. 방금 전까지 딸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순식간에 텅 빈 동굴처럼 공허하게 변해버리는군요. 만석은 낯선 곳에 떨어진 어린아이처럼 두려운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옆에 서 있던 지은이 아빠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팔을 잡습니다. 아빠, 왜 그래? 어디 불편해?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만석이 아주 낯선 사람을 대하듯 지은의 손을 슬며시 밀어내며 묻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근데, 저는 누구입니까? 지은의 표정이 얼어붙습니다. 화려한 파티의 절정,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행의 그림자가 만석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는 계속되지만 만석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하군요. 지은의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는 또다시 취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군요. 오늘은 김만석 회장의 공식 은퇴식이자 그가 전 재산을 출연해 만든 사회복지재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네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만석을 축하하기 위해 정재계 거물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만석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옆에서 보자하던 지은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묻습니다. 아빠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좀 쉴까? 만석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좀 탁해서 그래.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하고 오마. 손님들 보고 있어라.
만석은 지은의 부축을 마다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 뒷문을 빠져나갑니다. 지은은 도진과 함께 몰려드는 축하 인파에 둘러싸여 아버지의 뒷모습을 미처 끝까지 챙기지 못하네요.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복도로 나온 만석은 긴 호흡을 내뱉으며 벽을 짚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팍 하고 꺼지듯 시야가 암전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공포와 함께 만석의 머릿속에 있던 기억의 서랍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군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만석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화려한 호텔 복도의 대리석 바닥과 벽에 걸린 명화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여기서 놀고 있지? 작업 반장님한테 혼날 텐데. 만석은 자신이 MK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누비던 일용직 노동자의 기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복도 끝에 살짝 열려있는 직원 휴게실 문이 보입니다. 만석은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휴게실 옷걸이에는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입는 파란색 조끼와 빗자루가 놓여 있네요. 만석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집니다. 아이고, 여기 있었네. 늦어서 큰일 날 뻔했어. 만석은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이탈리아산 턱시도 위에 남이 입던 꼬질꼬질한 청소 조끼를 겹쳐 입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챙겨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휴게실을 나서는군요. 화려한 파티복 위에 걸친 더러운 작업 조끼, 그 기괴한 부조화가 만석의 무너진 정신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편 연회장에서는 30분이 지나도록 만석이 돌아오지 않자 지은이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걸어보지만 만석의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도진 씨, 아빠가 안 보여. 화장실 가신다고 했는데 너무 늦어. 느낌이 안 좋아. 도진이 경호 팀장에게 눈짓하자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은과 도진도 사색이 되어 연회장을 뛰쳐나와 화장실과 복도를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만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공포로 바뀌어 지은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그때 무전기를 든 경호원이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부회장님, 지하 주차장 쪽에 회장님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좀... 도진과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갑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도착한 지하 3층 주차장 구석. 그곳에서 지은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어두컴컴한 주차장 구석에서 만석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턱시도 위에 낡은 조끼를 입은 채 허공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말이죠. 예, 반장님, 여기 깨끗이 치웠습니다. 저 자르지 마세요. 우리 딸 분유값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만석의 팔을 붙잡습니다. 아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정신 좀 차려봐. 만석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의 눈에는 지은이 딸이 아닌 자신을 해치려는 낯선 사람으로 비치는 모양입니다. 만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웅크리며 두 손을 싹싹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때리지 마세요. 밥상 엎지 마세요. 제발요. 옷이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만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1년 전 상견례장에서 박영숙에게 당했던 그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치매는 만석의 가장 아프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를
공포의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지은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아빠, 나야 지은이. 아빠 딸 지은이잖아. 왜 그래 정말. 도진이 눈물을 삼키며 만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도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만석을 진정시킵니다. 어르신,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제 퇴근하셔야죠. 제가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안 혼납니까? 일당은 주나요? 네,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도진의 기지에 만석은 그제야 빗자루를 내려놓고 순순히 도진의 부축을 받습니다. 지은은 넋이 나간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을 기둥 뒤에 숨어있던 파파라치 기자가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습니다. 셔터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터집니다. 몇 시간 뒤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각종 검사를 마친 주치의가 침통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깁니다. 지은과 도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의사의 선고를 기다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급성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서서히 진행되는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뇌관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이 뒤죽박죽 섞여서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고칠 수는 없나요? 선생님 제발이요. 우리 아빠 이제 겨우 쉬시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최선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격성입니다. 방금 주차장에서처럼 과거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은은 의사의 말에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야 겨우 행복을 누리려던 아버지에게 찾아온 병마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병실 안침대에 누운 만석은 진정제를 맞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손은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데 펴보니 꼬깃꼬깃해진 지은의 어릴 적 사진이군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단 하나가 바로 딸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현실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단독 MK그룹 김만석 회장, 치매설 확산. 주차장에서 기행 포착. 기사에는 만석이 청소조끼를 입고 빗자루질을 하는 사진과 함께 그가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뉴스가 퍼지자마자 MK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경영권 분쟁을 예고하는 찌라시가 돌고 적대적 M&A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빗발칩니다. 도진이 이를 악물며 태블릿 PC를 덮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납니다. 지금 무너지면 회장님이 평생 일궈온 회사도 지은의 미래도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김 실장, 당장 홍보팀 소집하고 기사 막아. 그리고 법무팀 대기시켜. 이사회를 소집해서 내가 직접 해명하겠다고 전해. 도진은 지은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합니다. 지은아, 아버님은 내가 지킬게. 그리고 회사도 절대 뺏기지 않아. 넌 아버님 곁만 지켜드려. 알겠지?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병실 유리창에 비친 만석의 평온한 잠든 얼굴 위로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추락한 가족에게 두 번째, 그리고 가장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늦은 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만석의 자택 안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은은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24시간 곁을 지키고 있네요. 병원에 있는 것보다 익숙한 집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군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창문을 때리자 침대에 누워있던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으악, 안 돼.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만석은 마치 매를 맞는 어린아이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의 뇌리에는 천둥 소리가 상견례 날 영숙이 밥상을 엎던 굉음으로 왜곡되어 들리는 모양입니다. 지은이 급히 달려가 이불 위로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아빠, 괜찮아. 천둥 소리야. 아무도 아빠 안 때려. 나 여기 있어. 지은이 여기 있어. 하지만 만석은 지은을 거칠게 밀쳐내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좁고 어두운 침대 밑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만석은 귀를 막고 중얼거립니다. 숨어야 해. 반장한테 걸리면 혼나. 사모님이 밥상 엎을 거야. 지은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MK그룹 회장이 딸을 지키기 위해 당당했던 아버지가 고작 그날의 기억 때문에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입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침대 밑으로 몸을 숙입니다. 어린 시절 천둥이 칠 때면 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안고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립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네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지은의 따뜻한 노랫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만석의 귓가에 닿습니다. 잔뜩 웅크리고 있던 만석의 어깨가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하는군요. 지은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만석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지은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빠 나야.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 지은이. 이제 무서워하지 마. 내가 아빠 지켜줄게. 아무도 아빠 못 건드려. 지은의 눈물 젖은 고백에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공포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네요. 만석이 지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멍하니 묻습니다. 지은이? 내 딸. 지은이니? 응, 아빠. 나 여기 있어. 만석은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지은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거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립니다. 도진은 요즘 회사 일과 만석의 간병을 병행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만석의 치매 소식을 듣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기업 사냥꾼들이 MK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도진은 만석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아가씨, 저들이 내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를 빌미로 경영권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분 싸움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은이 입술을 깨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빠가 평생 바쳐온 회사예요. 이대로 뺏길 순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회장님이 숨겨두신 우호 지분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만 아시는 비밀 장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만석이 부스스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어린아이 같던 눈빛이 아닙니다. 비록 병색이 완연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에 총기 있던 김만석 회장의 것으로 돌아와 있군요. 의사가 말했던 명료기, 기적처럼 정신이 맑아지는 짧은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도진을 부릅니다. 도진아. 강도진. 도진과 지은이 깜짝 놀라 침대 곁으로 달려갑니다. 회장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도진입니다. 그래. 내가 자네를 어떻게 잊나? 회사가 어렵다지? 만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씁쓸하게 웃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 쪽을 가리킵니다. 서재, 내 책상 아래, 세 번째 타일. 드러내면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지은이 생일이다. 네, 거기에 뭐가? 거기에 내가 평생 모아둔 비자금 장부랑 차명으로 관리하던 우호 지분량도 증서가 있다. 그놈들 약점 잡을 자료도 다 있어. 그걸로 회사를 지켜라. 도진은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만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진의 손을 꽉 쥡니다. 도진아, 내 딸, 그리고 내 직원들, 자네만 믿는다. 부탁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회장님. 도진은 만석에게 큰 절을 올리고 서재로 달려갑니다. 만석은 지은을 바라보며 침대 옆에 앉으라고 손짓하네요. 지은은 다시 정신을 놓아버릴까봐 겁이 나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더없이 온화한 표정으로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아빠.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만 건강해지면 돼. 만석은 창밖에 비갠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날 청소부 옷을 입고 갔던 건 널 시험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 옷은 아빠의 갑옷이었다. 갑옷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시집가서 혹시라도 돈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을까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걸 만지는 아비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아비를 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집안인지 내 방식대로 확인하고 싶었어. 아빠가 너무 못난 방법으로 널 지키려다 상처만 줬구나. 지은은 아버지의 깊고 투박한 사랑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조롱거리가 되기를 자처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아빠, 바보같이 왜 그랬어? 난 아빠가 청소부든 회장이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 아빠면 돼. 흑흑. 만석은 우는 딸을 안아주며 자신의 기억이 다시 흐릿해져 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딸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만석은 급히 협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무언가를 꾹꾹 눌러쓰기 시작하네요. 볼펜 잉크가 거친 손바닥 주름 사이로 번져나갑니다. 김지은. 만석은 손바닥에 적힌 딸의 이름을 보고 또 보며 중얼거립니다. 김지은. 내 딸 김지은.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으면 안 돼. 아빠, 뭐 하는 거야? 지은아, 아빠가 나중에 정신이 나가서 널 못 알아봐도 이것만은 기억할게. 네가 내 딸이라는 거,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이라는 거. 만석의 손이 힘없이 떨리더니 볼펜을 놓칩니다. 초점이 서서히 풀려가면서도 만석은 손바닥에 적힌 이름을 가슴에 품듯 움켜쥡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펴서 그 위에 입을 맞추며 오열합니다. 응, 아빠. 나도 안 잊을게. 내가 아빠 기억할게.
내가 아빠의 갑옷이 되어줄게. 사랑해, 아빠. 만석은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주먹을 꽉 쥔 채 딸의 이름을 지키고 있군요. 서재에서 금고를 찾아내 서류를 확보한 도진이 문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만석이 딸을 위해 남긴 사랑의 유산처럼 말이죠. 이날 밤 만석의 낡은 청소 조끼 주머니에서는 꼬깃꼬깃한 지은의 돌잔치 사진이 발견됩니다. 그 사진 뒷면에는 비뚤배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네요. 나의 전부, 나의 우주 지은이. 계절이 바뀌고 앙상한 가지 위에 하얀 눈꽃이 내려앉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VIP 병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펑펑 쏟아지고 있군요. 병실 안은 심전도 모니터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운 김만석 회장의 얼굴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야위어 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만석의 곁을 지은과 도진이 뜬 눈으로 지키고 있네요. 지은은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빠, 조금만 더 힘내. 봄 되면 나랑 꽃놀이 가기로 했잖아. 우리 아기 태어나는 것도 봐야지. 지은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감겨있던 만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만석이 아주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치매의 안개가 거친 듯 만석의 눈동자가 마지막 촛불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나는군요. 만석이 힘겹게 입술을 떼어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은아, 우리 딸. 응, 아빠. 나 여기 있어. 알아보겠어? 만석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서 있는 도진을 바라봅니다. 도진이 급히 허리를 숙여 만석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댑니다. 도진아, 고맙다. 내 딸. 그리고 회사.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도진의 굵은 눈물이 만석의 환자복 위로 떨어집니다. 만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은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1년 전 볼펜으로 적어두었던 김지은이라는 글씨 자국이 문신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네요. 만석이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딸을 향해 엷은 미소를 짓습니다. 지은아, 행복해라. 너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아빠, 안 돼. 가지마. 아빠. 만석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의 시선이 창밖의 하얀 눈을 향해 멈추고 입가에 걸린 평온한 미소만이 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게 이어지는 단조로운 소리가 만석의 임종을 알립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오열합니다. 도진 역시 고개를 숙이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만석의 명복을 빕니다. 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목은 그렇게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일 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12 MK그룹 김만석 회장의 빈소는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조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입구에는 대통령이 보낸 조화부터 각계각층에서 보낸 근조 화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군요. 검은 상복을 입은 지은과 도진은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지은은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의연하게 지키려는 듯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호원들이 누군가를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군요. 남루한 등산복 차림에 꾀재재한 몰골을 한 중년 남녀, 바로 이성훈과 박영숙입니다. 그들은 노숙 생활에 찌들어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네요. 영숙이 경호원의 팔을 붙잡고 떼를 씁니다. 비켜. 나 여기 상주랑 아는 사이야. 내가 사돈 될 뻔한 사람이라고. 들어가서 절만하고 나온다니까 왜 이래. 경호원이 싸늘한 표정으로 영숙을 밀어냅니다. 돌아가십시오. 유족 측에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성훈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굽신거립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희가 며칠을 굶어서 그래요. 들어가서 육개장 한 그릇만 얻어먹게 해주세요. 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안 됩니다. 나가세요. 경호원들에게 짐짝처럼 쫓겨난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서러워라. 내가 강남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인데 밥 한 끼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다니. 이게 다 저 영감탱이 때문이야. 성훈이 영숙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칩니다. 누구 탓을 해? 내 주둥이 때문에 이 꼴 난 거 아직도 몰라? 밥이 넘어가냐? 에이 퇴. 서로를 탓하며 욕설을 퍼붓는 두 사람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이민준입니다. 그는 편의점 비닐봉지에 든 소주병을 꽉 쥐고 장례식장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봅니다. 저 안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니 자신이 놓쳐버린 여자 지은이 상주로 서 있겠죠. 민주는 쓴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병신. 진짜 병신은 나였어.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걷어차고.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해. 민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눈 내리는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집니다.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네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만석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낭독합니다. 나 김만석은 보유한 MK그룹 주식과 재산의 80%를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기부한다. 나머지 20%는 내 딸 김지은과 사위 강도진에게 상속하며 회사의 경영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나의 철학을 이어받아 투명하게 운영해 주길 바란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언론과 세간은 김만석 회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대서특필합니다. 평생 현장을 누비며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청소부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1년 후 MK그룹 회장실. 이제는 어엿한 그룹의 회장이 된 지은이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군요. 집무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품에 어린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만석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자 우진입니다. 방긋방긋 웃는 아기를 보며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우진이 왔어? 아빠랑 잘 놀았어? 도진이 아기를 지은에게 건네주며 웃습니다. 이 녀석 회장님 닮아서 힘이 장사입니다. 벌써 제 손가락을 꽉 쥐고 안 놓네요. 지은은 아기를 안고 집무실 한쪽 벽면으로 다가갑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화려한 그림도 값비싼 골동품도 아닙니다. 바로 2년 전 만석이 상견례장에 입고 갔던 그 낡고
얼룩진 형광색 청소 조끼입니다. 지은은 조끼 옆에 걸린 만석에 환하게 웃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기에게 속삭입니다. 우진아, 저기 봐. 할아버지야. 우리를 지켜주신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 아기가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깨르르 웃으며 사진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지은과 도진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비록 만석은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철학은 가족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회사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TV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쪽 방촌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데 발견 당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과거 중소건설사 대표의 부인이었던 박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지은은 뉴스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무표정하게 TV를 꺼버립니다. 인과응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지은은 더 이상 과거의 악연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기로 합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가 입던 낡은 청소조끼를 한번 쓰다듬고는 도진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순대국밥 어때요? 좋죠. 회장님이 늘 가시던 그 허름한 식당 말씀이시죠? 갑시다. 화려한 회장실을 나서 소박한 밥상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그 뒤로 벽에 걸린 낡은 청소조끼가 봄 햇살을 받아 황금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만석이 딸에게 남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청소부 회장님의 위대한 유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했던 이들의 비참한 말로와 딸을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던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이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몸에 걸친 옷이나 가방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김만석 회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